세계는 결국 이슬람 공화국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이번 주 공식적으로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공화국이 서방을 위해 설치한 함정이 드러나며 협상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마침내 제대로 조치했습니다. 몇 달간 전쟁 중재를 시도한 걸프 국가들조차 이제 그것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양해각서 종료를 선언하며 이란을 거짓말장이라 부르고 미국이 해협을 지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혼란스러우셔도 걱정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JNSTV 미라K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몇 달간의 협상 끝에 미국은 전술을 바꿔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이 전쟁에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군사적으로 그들은 서방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 대신 적의 약점을 찾아 활용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con을 모자이크 방어라고 불리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분산된 지휘 구조로 하메네이를 죽인 것과 같은 참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란의 외무장관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군의 패배를 20년 동안 연구했고 그에 따라 교훈을 반영해왔습니다. 즉 그들은 지켜보고 배우고 적용해왔고 이런 면에서는 서방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서방에게 약점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유리하게도 이란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곳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반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전 세계 석유의 약 4분의 1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회로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 작은 지리적 위치만으로도 이란은 전쟁이 없어도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돼요. 이란이 그런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면 그냥 그 해협에 집중해서 석유 수송을 봉쇄하기만 하면 돼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 비용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은 선전도구로 쓰기 쉽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니 전쟁이 끝나면 생활비가 내려갈 거란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 해협 외에도 그들이 찾은 약점은 더 있었어요. 여론은 과거 서방 전쟁 종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란은 이 영향이 2배로 작용하며 이 전략은 그들이 다른 적들에 접근하는 방식과도 딱 맞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외국, 특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은 미국 내 여론을 이스라엘과 전쟁에 반대하도록 돌리기 위한 맞춤형 캠페인에 투자했어요. 그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 전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이란에게 유리하고 미국의 계획에는 불리하게 작용해요. 이제 미국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걸프 국가들의 경우 그 기지들이 이란 공격에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평화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관광지로 다시 자리매김하려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은 그런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란은 그 나라들을 충분히 세게 치면 그들이 워싱턴에 압박을 가해 물러서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고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막으려 전쟁을 시작하자 이란은 이스라엘에 반격하거나 온라인 선전만 한 것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도 공격했습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감당 못하니 미국 이익과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란은 아무 일 없듯 빠져나가고 걸프 국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일시 중단을 간청했고 미국은 멈췄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죠. 이란은 서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이용해 왔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슬람 공화국은 한 가지 황금률로 움직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을 계속하라. 협상은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이 바로 이란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 재건하고 다시 생각하며 다른 곳에 압박을 가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 동안 그 함정에 빠져 완전히 속았습니다. 연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보면 전쟁은 갑자기 아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해서 지난 36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해요. 이란은 군사 대응 대신 며칠 만에 해협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3월 2되자 이번 봉쇄는 1973년 금수 조치 이후 최대 석유 공급 충격으로 불리며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나토, 일본, 한국 등 모든 나라에 해협 방어를 위해 군함 파견을 요청하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미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미국은 외부 압력으로 휴전이 필요해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첫 휴전이 이어져요. 미국은 이란 항구 해상 봉쇄를 시작하고 이란은 이는 방금 체결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합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4월 17일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선언하고 약 하루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는 듯해요. 하지만 4월 18일 하루도 안 돼 이란 혁명수비대 ISRGC 보트들이 인도, 프랑스, 영국 상박 등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해협 재개방은 일주일도 못 가 끝나요. 기억하세요. 이란인들은 해협이 열려 있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도 희생하면서 모두를 함께 끌어내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미국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그들에게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란은 다시 기뢰 설치를 결정하고 트럼프는 해군의 기뢰 설치 보트 발견 시 사격, 격침을 명령해요. 한편 30여 개국이 영국에 모여 미국 없이 해협을 다시 열 자체 연합을 구상합니다. 5월에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일방적인 작전을 시작해서 직접 선박을 호위해요. 이란은 그 호위 선박들을 향해 발포하지만 빗나가요. 며칠 후 프랑스는 작전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5월 말 협상가들이 잠정 합의에 이르지만 실제 권한자는 서명하지 않아요. 6월 9일 이란이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하자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합니다. 이에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기지들을 사실 그동안 내내 그래왔듯 또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바로 그 악순환 속에서 진짜 돌파구가 6월 17일에 열려요. 트럼프와 이란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공식 양해각서에 서명한 거예요. 해협이 진짜로 다시 열리고 봉쇄가 해제돼요. 진짜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규칙을 잊지 마세요. 이란은 합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원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란 군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이유로 해협이 다시 닫혔다고 발표해요. 한편 이란 외무부는 해상 운송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주장하죠. 같은 정부의 두 부서가 공개적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란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혼란의 한 모습이죠. 기억하세요.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란이 원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6월 말까지도 그 모순은 계속 수면 아래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실무 협의도 계속되고요. 스위스에서 트럼프는 6월 22일 처음으로 통행료 최후 통첩을 내리며 60일 내 합의 없으면 미국이 자체 요금 부과를 경고합니다. 이란은 에버러브호와 키코호 등 유조선 두 척을 추가 공격하고 미국은 그때마다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해협을 지나는 교통량은 최근에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에 따라 주마다 심하게 요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혼돈 그 자체예요. 7월 이 되자 이란의 협상가가 자국 국영방송에 해협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쟁 전 상태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즉, 그들은 경제가 미국에 대한 주요 압박 수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하겠죠. 또한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 양측이 일주일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이란은 상업 선박 3척을 추가 공격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포함해 80회 넘게 공습해 대응해요. 며칠 후 미국이 이란 핵시설 가장자리를 공습해 최소 14명이 사망합니다. 이 전쟁의 출발점이었던 핵 문제를 다시 건드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트럼프가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체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이란인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애초에 이 합의는 성사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후 치열한 전투가 일주일간 이어지고 미국은 단 하룻밤에 140회 공습을 감행해 이번 분쟁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여요. 이란은 추가 통보 전까지 해협을 폐쇄한다고 선언한 뒤 오만을 공격해요. 오만은 이란이 가장 신뢰하던 중재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해협 운영 방안을 위한 협의를 막 마친 지 하루 만이었어요. 이란은 심지어 자신의 가장 도우려 애쓰는 나라라도 그 순간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공격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 단순해요. 이란이 실제로 서명하고 싶어하는 합의는 없어요. 그들은 단지 경제적 혼란과 여론 혼란을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싶어 할 뿐이에요. 좋은 소식은 미국과 전 세계가 교훈을 얻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정권은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권을 이기려면 그들의 협상에 더 이상 휘말리면 안 돼요. 트럼프가 갑자기 해협 수호자라며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놀랍지 않아요. 곧 발표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바뀌었어요.
워싱턴도 이란이 알던 교훈을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이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다면 그 이유를 돈으로 설명하세요. 기억하세요. 트럼프는 이미 6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한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여정당 최대 200만 달러 요금을 부과하려다 같은 60일간 요금을 없애기로 합의했어요. 여러 면에서 그는 단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발언은 단순히 걸프 국가들이 투자하게 하려는 거다, 이란 측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에게 걱정 마세요, 이 전쟁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요,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을 이번에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6월 초 아파치 헬기 격추 후에도 공격했고 이후 계속 반복했어요. 이번 주 이란이 이틀 만에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아랍에미리트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아 인도 선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도 개입 중입니다. 카타르에서는 요격된 미사일 파편으로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만이 테헤란과 해협 운영 중재 회담을 마친 지 며칠 만에 이란이 오만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협정을 가장 지킨 나라조차 결국 공격당했습니다. 이는 혼란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미국 군사기지가 있으며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 본거지입니다. 이들도 가짜 휴전 희망이 사라졌음을 점점 깨닫고 있어요. 문제는 이슬람 공화국이며 군사적 위협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 부분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최근 긴장 고조에도 휘말리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언쟁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를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좋은 친구지만 자신의 필요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미국의 명령만 따르지 않고 자국의 안보 위협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란은 그 점을 주목했어요. 중동에서는 힘만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예요.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정면으로 맞서진 않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며 이스라엘이 이란이 기대한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한 거예요. 이란이 미국인들을 이스라엘에 반대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은 오히려 약간 역효과를 냈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에게 미래를 걸지 않고 있어요. 대신 더 독립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란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이제 네타냐후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게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만약 이란이 실수를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란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요. 이란은 그의 말을 믿고 있어요.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갈등 확대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란으로선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놓치지 마세요. 미묘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변화였어요.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조금이라도 맞서는 모습이 이란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란이 자체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거의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영향이 경제적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데는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데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은 다른 모든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군사적 선택지는 그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효과가 없다면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현상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에 답이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임에도 왜 이번 주 전투는 주로 미국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서방과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점이 더욱 극명해졌어요. 2월 이후의 공격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량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파괴됐고 추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들의 약 85%가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미사일 전쟁은 어차피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대신 약점인 해협과 그 옆에 위치한 걸프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이란에게 지뢰와 몇 척의 고속정을 잃게 했지만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미사일을 잃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애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엔 더 많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7월 중순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추가 공지 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압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대하지만 현재는 미국이 전환점을 돈 듯합니다. 선박 통항은 여전히 오만 해안에 따라 난 좁은 항로를 통해 정상 수준의 일부만 이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의 경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도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전투는 이 사태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6개 나라로까지 확산됐지만 그들 역시 이를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미국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위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인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원래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만이 실제로 이란의 위협을 믿고 이에 맞서 용기를 가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안정적인 세계 경제를 원한다면 미치고 비이성적인 세력이 그 위에 있는 건 모두에게 나쁩니다. 중동이 평화를 원한다면 재미로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미친 형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힘만이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유일한 억제 수단입니다. 저는 미라 케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